네, 체크포인트 짚어보면서 목표가 도달, 오늘의 추천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근 들어서 미증시 싱싱 잘 나갑니다. 또 이를 증명하듯 미국의 경제지표 양호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3월 제조업 PMI 발표됐습니다. 52.5로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 지표의 긍정적인 부분이 이 반도체 섹터에도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최원재 전문가님 가져오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PMI 예비치가 지금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52.5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51.8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 부문은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 부문 같은 경우에 지금 22년 5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생산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업 사이클 상승은 뭐 전반적인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올해 이제 결국에는 FOMC 그저께도 얘기가 나왔듯이 어찌됐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제조업은 더 살아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이제 미국 및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이제 제조업이 상승할 때를 보면은 그때가 이제 2016년, 2019년이 있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보다 항상 나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 긍정적으로 반도체 부분은 계속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수출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업체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거 빼고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라든가 HPSP 조금 주가 지금 조정 기간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주식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 좋고 또 반도체 섹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또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라든지 좋은 고용 상태 유지되고 있고, 또 이런 제조업이 예상치를 웃돌게 나오면 금리 인하의 이 시계가 조금은 늦춰지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FOMC 결과를 파월이 얘기한 걸 보니까 결국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은 2번이든 3번이든 할 거는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정돼 있는 수순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제지표 좋게 나온다고 바로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이번에 나온 PMI도 반도체 섹터와 연결지어서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이번 주는 정말 반도체의 주간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불기둥을 만들어내고요. 여기에 이 소부장 섹터까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반도체 섹터가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시죠? 소재와 전공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재규 본부장님 이렇게 가져오셨는데요. 두 개를 선택해 주신 근거, 그리고 또 여기에 콕 집어서 볼만한 종목군들 같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 좀 잠시 시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는데,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HBM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역으로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았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면 소재 관련주들과 전공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재 쪽에서 동진세미캠도 많이 올랐고요. 실리콘이나 쿼츠와 관련되어 있는 월덱스라는 기업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소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라든지 KC텍이나 PSK 홀딩스, PSK죠. PSK 홀딩스는 후공정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익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공정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를 보였었던 쪽이 그동안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쪽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본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내놨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매출이 잘 나왔을 때의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실적의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위 기업이고 2위가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이죠. 근데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내놨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HBM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D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과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나왔었던 종목군들보다 어제는 소재와 반도체 장비, 전공정 쪽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명분은 바로 업황에 대한 완벽한 개선 기대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좋았고요. SK하이닉스도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황 자체가 돌아가고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소재나 부품단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후공정 같은 경우도 전공정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상승 여력을 본다면 저는 전공정이나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동진세미캠 그리고 월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요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장비 기업 쪽으로는 저는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좀 빠르게 지금부터 여전히 좀 달리고 있는 말을 올라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HBM 관련주들이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재나 전공정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장비 섹터는 사실 예전에는 뭐 삼성에서 얼마 투자한다더라, 뭐 공장 짓는다더라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 이 제3위권 회사가 지금 좋은 실적을 내놨고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수출도 계속해서 늘고 현물 가격도 돌아서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실적을 잘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이 HBM과 뭐 CXL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당겨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부터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가 8조를 지원받을 것이다. 뭐 TSMC는 얼마를 받았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각국 정부나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비주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소재와 부품들도 봐야 되니까, 저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기업들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몇몇은 이미 사상 최고치다, 52주 신고가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차트 크게 놓고 보면 덜 갔던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소재나 전공정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봄직하다 의견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입니다. 일정에서 힌트를 얻어보는데요. 산업부 주관으로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 대해서 TF 오늘 킥오프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예, 오늘 산업부가 회의를 열 예정인데, 오늘 이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TF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중장기 원전 건설, 그다음에 운영 기본 방향 등을 이제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내로 원전 산업 특별 지원법도 발의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원전 산업이 전 정부 때 굉장히 조금 많이 좀 안 좋았는데, 원전 산업 복구 및 그다음에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을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수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지금 현 정부 내에서는 뭐 계속 얘기를 나오는 입장인 만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뭐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우진엔텍이라든가, 뭐 역시 뭐 한전기술은 원전 뭐 건설 이런 것보다는 운영 이런 쪽이니까
원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운영이 잘 되면은 한전기술도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보시면은 뭐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는데 또 11선에서 지지받고 또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 뭐 이동평선을 활용한 매매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 이동평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 오늘 일정도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상향 이어질 것이다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통신장비 섹터 오랜만에 시원스러운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5.5G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시 이 통신장비 섹터 봐도 될지, 과연 어제의 상승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통신 장비주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아픈 종목이 맞아요.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발병됐을 때 5G 쪽에 대한 테마성이 갑자기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당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너무 못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이 밀렸고 그 이후로도 뭐 5G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갔다가 이런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번에야말로 저는 그래도 정말 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KMW를 필두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작년 1월 달에도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뭐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통신 장비가 중요하구나. 뭐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계속해서 됐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다시 한번 오랜만에 거래가 많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AI라든지 자율주행, 우리가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통신 장비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받은 것도 저는 반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엔비디아도 AI와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통신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시장에선 6G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5G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5G, 6G 하는 기업들 거의 다 엇비슷하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또 우리가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뭐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통신 쪽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프라 쪽과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주요국들이 이 5G 통신망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올해는 통신 관련주들 저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통신 관련주로 SK텔레콤이라든지 KT처럼 너무 느리다, 주가의 변동성이 적게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전 테마성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제 거래가 들어온 게 저는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기반 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테마성으로 보신다는 말씀은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이번 차례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인가요? 기술적으로 테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잘 나올 것이다, 저는 이런 관점이고, 지금 일단 당장에는 주가가 반등을 준다라고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상황은 아니다. 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단어가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가 실제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뭐 반등하면 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도 제가 가끔씩 정치 테마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치 테마의 그 테마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관련이 있는 뭐 인맥주, 뭐 정책주들은 모르겠지만 인맥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선 차익 실현의 관점을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5G나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형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전자가 전체 통신 장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가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계속해서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관련돼서 뭐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내용들이 연초에 나왔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만큼 통신장비 쪽은 중요한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등시 매도는 아니고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두 분이 나란히 한 종목씩 가져오셨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의 서진 시스템입니다. 뭔가 좀 데자뷰 같으시죠? 어제 이 시간에 서진 시스템 리뷰했거든요. 두 분이 한 번씩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가격 전략도 엇비슷하게 갑니다. 최원재 전문가는 3월 6일에 제시를 했고요. 그때 2만 원 부근에서 샀습니다. 목표 주가 2만 5천 원. 여기에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 20% 나왔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서진 시스템 작년 4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ESS 부문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굉장히 호실적이 나오면서 잘 나왔고, 지금 이쪽에 ESS 쪽에 또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오늘 또 뭐 기사 내용도 좀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2차 목표가는 2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9,000원 추가 상승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리뷰했을 때 이재규 본부장은 25,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셔서 아마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월요일에도 서진 시스템은 또 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서진 시스템에 대한 리뷰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3월 15일에 제시했던 종목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이 25%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4만 원 언더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5만 원 선 근처까지도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온 상황인데, 그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뭐 수출입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동박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동박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관련돼서 전고체 쪽, 고체 전해질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주가가 어제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고점이 49,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표가를 제가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만 상향해서 51,000원대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갑니다. 2차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이 그래서 더 궁금해지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하나 사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이재규 본부장님의 목표가 도달 종목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네, HB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좀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초정밀 반도체 계측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 제품명이 나노마이스라는 거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IT 제품에 OLED가 침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동사 OLED 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차트 바닥에서 드디어 이제 좀 우상향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 20일 이동 평균선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저는 60일 이동 평균선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어제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모습.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조만간에 차트가 좀 정배열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5,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LB 세미콘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반도체 후공정 우사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 쪽은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DDI라고 하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요걸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CD와 OLED에 들어가는 이 DDI의 가격 자체가 달라요. 가격도 다르고 물량도 다릅니다. 근데 OLED 시장이 아까 전에 우리 최원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OLED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이 기업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 OLED 쪽이 좀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LB세미콘이 주력하고 있는 DDI 쪽에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CIS라든지 AP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그런 사업 구조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조금씩 상방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가를 7,6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8,800원, 손절가는 6,800원인데 만약에 오늘 이게 시초가가 좀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이렇게 좀 정정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묘하게 닮은 두 종목이 오늘 추천주로 나왔습니다. HB 솔루션 그리고 LB 세미콘 이렇게 두 종목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